오늘도 야담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지리산 자락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헌데 병자호란이 터지면서 마을 남정네들이 죄다 전쟁터에 끌려가고 말았지요. 이렇게 전쟁에 나간 사내들 중 살아 돌아온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여 마을은 졸지의 과부만 남아 과부촌이 되고 말았답니다. 이제 온 마을을 통틀어 사내라고는 70 먹은 머슴인 고영감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이 나이에 온 동네 일을 죄다 맡아서 하고 있으니 원. 남자가 없다 보니 마을의 굳은 일은 죄다 고영감 차지였죠. 덕분에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일을 하니 늙은 고영감은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 마을은 이제 고영감이 없으면 도통 돌아가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늦게까지 일을 도운 고영감은 어두워지고 나서야 집에 돌아갔지요. 이복의 고영감, 좀 어떤가? 오늘 밤엔 힘이 좀 돌아오겠는가? 에잉, 오늘도 안 되겠습니다요. 이놈이 도통 말을 듣지 않는구먼요. 일찍이 남편을 잃은 안방마님은 마을의 유일한 사내 고영감에게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나이가 든 고영감은 기력이 다 떨어졌는지 도통 사내구실을 못하고 있었지요. 덕분에 오늘이야말로 뭔가 해보려던 마님은 인상을 팍 썼답니다. 집에 남자가 있으면 뭐하나? 정작 사내고시를 못하는데. 원 참마님, 누군 좋아서 이러는 줄 아십니까? 어휴, 내 속이 답답해서 그런다네. 됐으니 어여가서 그만 잠이나 자게. 마님은 버럭 화를 내며 돌아가 버렸지요. 자리에 누운 고영감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은 고영감도 매한가지였으니까요. 에잉, 온 마을에 여인네가 그득하면 뭐하나? 정작 아랫도리가 이 모양인데. 고영감은 한숨막 푹푹 내쉬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보시게 고영감. 간밤에 우리 집 부뚜막에 내려앉아서 자네가 한번 봐줘야 되겠네. 마을 제일의 미녀인 원주댁 마님이 고영감을 찾는 것이었죠. 아, 그것이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내일은 안 되겠습니까요? 빨리 좀 안 되겠나? 이러다 밥도 못 짓게 생겼다네. 원주댁 마님은 고영감의 두 손을 붙잡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원주댁 마님은 역시 절색이었지요. 가슴이 두근거린 고영감은 그날 오후엔 다른 일 제쳐두고 원주댁으로 향했지요. 자네가 와서 살았네. 어떤가? 글쎄요, 일단 한번 속을 봐야겠습니다요. 살펴보니 부뚜막이 무너지면서 아궁이에 흙먼지가 그득히 쌓인 것이었습니다. 고영감은 삽을 휘둘러 열심히 먼지를 퍼냈지요. 나중에는 원주댁 마님까지 가세해서 뻘뻘 땀을 흘리며 잔해를 치웠답니다. 잔해만 치우면 부뚜막은 바로 지을 수 있습니다요. 고맙네. 그나저나 삽질이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구먼. 마님은 오래간만에 힘을 써본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옷이 땀에 젖어 착 달라붙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원주댁 마님의 그림 같은 몸매가 전부 드러나는 것이었지요. 고영감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원주댁 마님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거든요. 어찌나 풍만하고 매끈한지 꼭백자 호리병 같았습니다. 고영감은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원주댁 마님을 감상하였지요. 헌데 이 무심한 아랫도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도무지 힘이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구, 아깝구먼. 심하게 아까워서 땅을 칠 일이야. 응? 자네 무슨 말 했는가? 아닙니다요. 삽질이나 계속합지요. 그렇게 고영감과 원주댁 마님은 번갈아 삽질을 하며 잔해를 치웠습니다. 다시 부뚜막을 지어 올리니 어느덧 밤이 껌껌해졌지요. 하여 고영감은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원주댁 마님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옷자락이 몸에 착 달라붙은 그 자태가 도무지 사라지지를 않는 것이었죠.
떡처럼 뽀얗고 쫄깃한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매혹적이어서 침이 저절로 넘어갔답니다. 에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로구나. 응? 일하다 말고 갑자기 떡을 찾나? 자네, 시장에서 그런가? 아닙니다, 유마님. 어제 본 떡이 자꾸만 아른거려서 그만. 자네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자꾸 식탐만 느는 것 같네. 알겠네. 제사 치르고 남은 떡이 있으니 좀 들겠는가? 괜찮습니다요. 에휴, 떡도 떡 나름이까 말입니다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고영감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을 때였지요. 한참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를 맞은 고영감은 서둘러 산을 내려왔지요. 원, 비가 왜 이리 거세진대냐? 이러다 휩쓸려 떠내려가게 생겼구나. 아닌 게 아니라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는 것이었죠. 다급해진 고영감이 산비탈을 내려오는데 마침 절벽 아래에 동굴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고영감은 옳다구나 싶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지요. 동굴은 퀴퀴한 냄새가 좀 났지만 그런대로 아늑했답니다. 10년 감수했구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고영감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불을 피우고 옷을 말렸지요. 그렇게 좀 쉬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이제 천둥벼락까지 치는 것이었습니다. 동굴을 찾지 못했으면 아주 경을 칠 노릇이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구먼. 걔 안에 누구 있어?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갑자기 동굴 안쪽이 부시럭거리더니 무언가가 기어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눈은 양초마냥 번쩍이고 온몸엔 검은 줄무늬가 쫙쫙 간 것이 바로 호랑이였지요. 놈은 집채만한 아가리를 벌리고는 입맛을 쩍쩍 다시는 것이었습니다. 기겁한 고영감은 걸음아 나 살려라 달아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람 살리시오. 어이구, 사람 살리시오. 고영감은 젖먹던 힘까지 써가며 빗속을 달려갔습니다.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고영감을 낚아챌 것 같았답니다. 하기사 아무리 도망쳐봤자 호랑이 앞에 영감 신세였죠. 그렇게 호랑이의 발톱이 고영감 뒷덜미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벼랑간 콱쾅 하는 소리와 함께 벼락이 떨어졌답니다. 고영감은 그대로 뻗어버리고 말았지요. 아이고, 여기가 극락이냐, 지옥이냐? 한참 만에야 일어난 고영감은 머리를 흔들었죠. 일어나 보니 장대비도 천둥벼락도 물러간 뒤였습니다. 옆을 보니 어젯밤 자기를 뒤쫓던 호랑이가 죽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필시 벼락을 맞은 탓이었죠. 호랑이는 죽었는데 난 살았구먼. 참으로 귀신이 고칼 노릇이로고. 헌데 같이 벼락을 맞은 고영감은 아픈데 하나 없이 아주 기운이 팔팔한 것이었습니다. 천지신명의 도심이라. 그나저나 배가 왜 이리 허기가 지는 것이냐? 살았다며 만세를 하던 고영감은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나서 움츠러들었죠. 그러고 보니 너무나도 배가 고픈 것이었습니다. 하여 고영감은 산을 뒤져 먹을 것을 긁어모았지요. 아직 익지도 않은 산머루며 산딸기를 보이는 대로 씹어먹고 약초도 닥치는 대로 캐먹었습니다. 헌데 장정선엇은 배를 채울 정도로 먹었는데도 여전히 배가 고픈 것이었죠. 아니 무슨 뱃속에 거짓대가 들어앉은 것이냐? 왜 이리 허기가 가시질 않는데냐? 그런데 마침 죽어 자빠진 호랑이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죠. 하여 고영감은 호랑이의 가죽을 벗기고 아예 통구이를 해서 먹었답니다. 먹다 보니 호랑이 한 마리를 통째로 다 먹고 말았지요. 누가 들으면 믿지도 못할 먹성이었답니다. 결국 호랑이 한 마리를 다 먹어치우고 나서야 배고픔이 좀 가시는 것이었죠. 그제야 고영감은 호랑이 가죽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니 이놈의 늙은이가 정말 산에 올라갔으면 제시당 내려올 것이지 왜 하루가 지나도록 카멍차사란 말인가? 마님은 걱정을 많이 했는지 고영감 얼굴을 보자마자 버럭 화를 내었지요. 아, 저라고 내려오기 싫어서 안 내려왔겠습니까? 오다가 그만 벼락을 맞는 바람에 늦었지요.
벼락이 무슨 옆 동네 술친구라도 되는가? 맞고도 어슬렁거리면서 내려오게? 믿지 못하겠지만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요. 그런데 고영감의 뒤를 보자 아니 글쎄 근사한 호랑이 가죽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겁한 마님이 물었더니 고영감은 벼락을 맞고 죽은 것을 가져왔다며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 가죽을 받아든 마님은 아주 제대로 한 못 잡았다며 기뻐하였지요. 참, 그런데 호랑이 고기는 어찌했나? 고기도 귀한 약재인데 설마 버려두고 온 건가? 아니 어째 마님은 행제를 하셔도 절 들볶습니까? 이 몸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두고 왔습니다요. 그럼 지금이라도 가서 가져오게. 지금쯤 벌레가 쓸어서 못 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거 옮기는 거나 좀 봐주십시오. 고영감은 호랑이 고기 얘기가 나와서 뜨끔했지요. 자기가 죄다 먹어버렸다는 말을 마님이 믿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해서 무거워서 못 가져왔다며 얼버무렸답니다. 안방 마님은 아쉬웠지만 그렇다고 별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죠. 고영감은 잘 얼버무린 다음 잠자리에 들었지요. 고영감, 혹시 집에 있는가? 아니 원주댁 마님이 아니십니까? 아침부터 어쩐 일입니까? 다음 날 아침부터 원주댁 마님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원주댁은 뭐가 문제인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지요. 엊그제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치지 않았는가? 그때 우리 집 암소 한 마리가 놀라서 그만 외양간을 뛰쳐나갔지 뭔가. 저런, 소는 찾았습니까요?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못 보았네. 그러니 고영감이 좀 도와줬으면 하네. 이런 시골 마을에서 암소 한 마리면 큰 재산이었죠. 그걸 잃어버리게 생겼으니 원주댁 마님이 사색이 된 게 당연했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가시죠. 지금 당장 찾아 나서야겠습니다. 하여 고영감과 원주댁 마님은 도망친 소를 뒤쫓기 시작하였지요. 고영감이 찬찬히 살피니 이 미련한 소가 계곡 쪽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에는 위험한 들짐승이 많으니 자칫 소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지요. 하여 고영감과 원주댁 마님은 지체 없이 계곡으로 갔답니다. 저기 소가 보입니다요. 저런 계곡물에 빠졌구나. 아니 이 미련한 소야. 여기서 이러면 어떡하느냐. 아니나 다를까 둘은 계곡 무릉덩이에 빠진 소를 찾아냈답니다. 소는 어깨까지 오는 물에 잠긴 채 음머 구슬프게 울고 있었지요. 저러다 소가 자칫 탈이라도 나면 큰일이었지요. 그래서 고영감과 원주댁 마님은 찬 계곡물 속으로 뛰어들었답니다. 제가 당길 테니 마님은 뒤에서 미셔야 합니다. 알겠네. 그런데 괜찮겠나? 달랑 우리 둘이서 소를 어찌 끄집어내겠다고. 그래도 해봐야지요. 자, 마님, 어서 미십시오. 둘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댔습니다. 헌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고영감이 소를 잡아당기니 그 큰 소가 그대로 딸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10사람이 소를 끌어당긴 듯 했지요. 그렇게 소는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답니다. 곳이 정말 대단하네. 그 큰 소를 어찌 끌어냈는가? 마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지요. 어쨌든 소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자네가 수고했네. 그나저나 좀 춥구먼. 이러다 곧불이라도 걸리겠어. 계곡물에 들어가 씨름을 한 탓에 소도 사람도 흠뻑 젖고 말았지요. 벌써부터 원주댁 마님은 달달 떠는 것이었습니다. 고영감은 얼른 불을 피워서 젖은 옷을 말리기 시작했답니다. 마님, 옷을 이쪽으로 주십시오. 말리지 않고 입으면 꽃불에 걸리십니다. 알겠네. 원주댁은 얌전히 웃도리를 고영감에게 넘겨주었지요. 덕분에 원주댁은 속저고리에 속치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배곡 같은 몸이 고영감 눈에 딱 하고 드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원주댁 마님은 어찌나 하얀지 반짝반짝 빛이 날 지경이었지요. 고영감은 감탄을 하면서 원주댁 마님을 힐끔힐끔 보았습니다.
허나 원주댁은 고영감이 구실을 못하는 걸 잘 알고 있어서 별 걱정을 안 했답니다. 그래 옷이 언제쯤 마르겠는가? 제가 한번 봅지요. 아닐세, 내가 한번 보겠네. 둘은 동시에 옷을 향해 손을 뻗었지요. 그러다 그만 손길이 맞닿고 말았답니다. 순간 고영감은 온몸에 후끈거리며 열기가 도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아랫도리에 힘이 빡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자네. 그게 도대체 뭔가? 네, 뭐가 말입니까요, 마님? 그거 말일세 그거. 자네 아랫도리가 뭐 이리 큰 것인가? 세상에 꼭 말뚝 같네 그려. 고영감은 아래를 보고 기겁하고 말았답니다. 무슨 큼직한 말뚝 같은 것이 떡 일어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놈은 아주 당당히 서서는 시뻘겋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었죠. 자네가 구실을 못한다고 자네 마님이 내게 아주 하소연을 했는데 이제 보니 못하기는커녕 아주 날뛰고 있구먼. 감탄에 감탄을 하던 원주댁 마님은 슬그머니 고영감의 손을 붙잡았지요. 오랫동안 사내가 없어서 원주댁 마님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러자 고영감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영감은 아주 활화산처럼 활활 타오르며 이를 치렀답니다. 어찌나 강력한지 원주댁 마님은 자지러지다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만에야 일어난 원주댁은 어찌나 좋았는지 온몸을 바르르 떨었지요. 내 평생 이렇게 사내다운 사내는 처음 보았네. 자네는 어쩜 그리고 크고 강한가? 내가 아주 저승에 다녀온 기분일세. 어이구, 그렇게나 좋으셨습니까? 좋다마다 내 10년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간 것 같다네. 원주댁 마님은 다리가 풀렸는지 도통 몸을 못 가누는 것이었죠. 하여 고영감은 등에는 원주댁을 업고 손에는 소의 고삐를 쥔 채 산을 내려왔답니다. 헌데 힘이 하나도 들지 않았지요. 꼭 혼자서 다녀온 기분이었답니다.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전혀 지치지를 않는구나. 마님, 어디 계십니까? 이 머슴이 돌아왔습니다요. 집에 돌아온 고영감은 오자마자 안방마님을 찾았지요. 안방마님은 고영감이 황급히 찾자 놀라서 뛰쳐나왔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나? 산에서 뭐 좋은 거라도 먹었는가? 좋은 것은 이제부터 마님께서 잡수실 것입니다요. 엥,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뭘 잡수긴 잡숴? 고영감은 대답 대신 안방마님의 손목을 턱 붙잡고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마님은 고영감의 몰라보게 사내다운 기세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딸려 들어갔지요. 그리하여 고영감은 원주댁 마님에 이어서 안방마님까지 아주 제대로 보내버렸습니다. 안방마님은 아주 오래간만에 별을 보았지요. 덕분에 평소의 짜증이 다 사라지고 편안한 표정으로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여보게, 고씨, 안에 있는가? 어허, 밀지 말게. 내가 먼저니까 뒤에 가 있게. 무슨 소리인가? 여긴 엄연히 내 자리일세.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아침부터 대문이 소란스러운 게 아니겠습니까? 고영감이 뭔 일인가 싶어 살폈더니 아니 글쎄 온 동네 여인들이 죄다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아주 바글바글한 것이 북새통이 따로 없었지요. 아니, 아침 대바람부터 이게 무슨 난리인가? 우리가 다 알고 왔네. 그 좋은 걸 숨겨놓고 자네만 차지하려는가. 여인들은 아주 삿대질까지 하면서 안방마님을 몰아붙였지요. 마님은 뜨끔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얼른 내색을 감추었답니다. 아니, 숨기긴 뭘 숨긴단 말인가? 이 동네에서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아는 마당에. 그렇다면 고영감 힘이 돌아왔다는 걸 왜 숨기고 있나? 아니, 그걸 자네가 어찌 아나? 거봐, 이렇게 딱 들킬 것을 왜 그리 능청을 떠셨나? 순간 마님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지요. 바로 어젯밤 고영감과 황홀한 시간을 보냈으니 대답할 말이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나저나 어떻게 하루 만에 소문이 마을 전체로 퍼졌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죠. 원주댁이 다 말해주었네. 아주 말뚝이 따로 없다던데. 아, 글쎄 그 말뚝을 반나절이나 휘둘렀다지 뭔가.
정령 항우 장사가 따로 없다고 소문이 쫙 퍼졌네. 그제야 안방마님은 고영감이 자기보다도 먼저 원주댁과 놀아났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순간 열이 빡 받은 마님은 그대로 고영감의 뒷덜미를 붙잡았답니다. 아니 고영감 이걸 그냥. 아이고 마님, 지는 억울합니다요. 그건 어디까지나 불가항력이었습니다요. 과부들은 달려와서 마님을 뜯어말렸지요. 하기사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된 일이니 자네도 고영감을 혼자 차지하면 안 될 걸세. 알겠나? 맞네. 이 마을의 사내라고는 고영감 하나뿐이니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지 않겠나? 안방마님은 도대체 우리 집 머슴을 왜 멋대로 나누나며 성화를 내었죠. 허나마을 과부들이 한꺼번에 목소리를 높이니 천하의 마님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과부들은 마님 댁에 빙 둘러앉았답니다. 이제부터 이 제비 뽑기로 순서를 정하겠네. 누가 되었건 뽑힌 순서대로 고영감과 만날 것이야. 옳소. 그러니 오늘 이후로 이러쿵 저러쿵 토달면 아니 될 일일세. 그리하여 산골마을 과부들은 고영감을 두고 제비 뽑기를 하였답니다. 당연히 마님도 참가하였지요. 열띤 도전 끝에 1착은 강릉댁 마님이 2착은 원주댁이 되었습니다. 반면 마님은 마지막을 뽑고 말았지요. 이건 사기일세. 내가 이 집 마님인데 어찌 꼴찌가 나온단 말인가? 그게 다 천지신명의 뜻일세. 이제 순번이 정해졌으니 틀림없이 지켜야 할 걸세. 호호호, 그럼 고영감은 순서대로 들리도록 하게나. 그리하여 고영감은 제비의 순서대로 과부들의 집을 찾아다녔지요. 1착인 강릉댁은 벌써부터 몸이 달았는지 아주 버선발로 달려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제 왔나?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다네. 아이고, 아무리 급해도 오늘 할 일은 끝내야 오지요. 앞으로 허드렛 일은 계집종들한테 맡기고 다니시게. 네, 뭐 알겠습니다요. 자, 어여 들어오게. 내가 술상을 좀 봐놨네. 강릉댁은 아양을 떨면서 고영감의 팔을 붙잡아 안방으로 끌어들였지요. 방에는 거하게 한상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장할 텐데 먼저 좀 드시게. 자, 이 술 한 잔 받게나. 아니 뭐 이런 걸 다. 이야, 이거 아주 감사합니다요. 기분 좋게 먹고 마신 고영감은 더 참지 못하고 강릉댁을 올라탔습니다. 그대로 윗도리를 탁 집어던지니 울룩불룩한 몸이 딴 나타났지요. 고영감은 지가 무슨 항우장사라도 되냥 아주 근육이 엄청났답니다. 아니, 몸이 어쩜 그리 대단한가. 갓 20살 장정이라고 해도 믿겠네. 글쎄요, 저도 제 몸이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그려. 어째 몸이 엄청나게 변한 고영감은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서 넘어갔지요. 하기사 눈앞에 아름다운 여인네가 있는데 자기 몸에 신경이나 쓰이겠습니까? 하여 고영감은 인간 절구대라도 되냥 아주 제대로 강릉댁을 두들겼지요. 강릉댁은 아주 밤새도록 자지러졌답니다. 겨우 새벽녘이 되어서야 황홀한 기분에 젖어 잠이 들었지요. 아니, 무슨 열흘은 굶은 사람처럼 덤비는군. 이거 온 마을 과부들이 죄다 이러면 겁나는데 말이요. 고영감은 혀를 쯧쯧 차면서 돌아갔지요. 그런데 아주 제대로 힘을 썼는데도 몸이 하나도 안 피곤한 게 아니겠습니까? 꼭 하룻밤 푹 자고 나온 사람처럼 여전히 쌩쌩한 것이었죠. 이거 아무래도 내가 벼락을 맞은 후로 뭔가 힘이 엄청 세진 것 같구나. 그걸 이제야 깨달은 고영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조용히 대문을 여는데 문 앞에 마님이 쌍심지를 켜고 서 있는 것이었죠. 우와, 아니, 마님. 아직도 안 주무셨습니까요? 그래, 이제야 돌아오는가? 젊디 젊은 강릉댁이 그렇게 잘해주던가? 이제 보니 마님은 아주 질투가 제대로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것이 말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간 크게 경을 칠 노릇이었습니다. 하여 고영감은 잽싸게 머리를 굴렸지요. 강릉댁 마님이 하도 붙잡아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요.
아예 자고 오지 그랬나? 자네 얼굴을 보니 재미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 왜? 엄마님도 제가 이 집 머슴인데 어떻게 바깥에서 자고 옵니까요? 마님 생각이 나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요. 참말인가? 내 생각이 나던가? 기분이 좀 나아졌는지 마님 표정이 풀어졌답니다. 이때다 싶은 고영감은 마님이 최고다. 마님이 젤로 예쁘다 이러면서 열심히 아부를 떨었지요. 마님은 참으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자꾸만 귀에 걸렸답니다. 자네가 그렇다면 내가 믿어줌세. 고맙습니다요, 마님. 고맙긴. 어서 들어오게. 이제는 나랑 좀 봐야 하지 않겠나? 고영감은 기겁을 했지요. 아니, 밤새도록 강릉댁에게 시달렸는데 이게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하여 마님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답니다. 아이고, 마님, 눈은 좀 붙여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넨 오늘 밤도 갈 곳이 있으니 지금 봐야 하지 않겠나? 그게 아니라면 혹 내가 마지막 순번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건가? 아닙니다요. 마님이 불러주셔서 아주 영광입니다요. 자, 어서 들어가시지요. 또다시 마님이 화를 낼 것 같으니 고영감은 얼른 손사래를 쳤지요. 그리고는 얼른 자기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마님은 헤헤거리면서 아주 방실방실 웃으며 따라 들어왔답니다. 그리하여 안방 마님은 그날 오후까지 고영감과 재미를 보았지요. 그 이후로도 고영감은 매일같이 다른 과부집을 드나들며 과부들의 외로움을 풀어주었답니다. 한 과부가 즐거우면 다른 과부가 매달려오고 그 과부를 만족시키면 다음 과부가 덤벼들었지요. 그렇게 한 석 달을 내리 즐기니 벼락 맞은 고영감도 지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죽겠다. 이러다 내 기둥뿌리가 아예 뽑히는 게 아닌지 모르겠구나. 그리하여 고영감은 마을에서 몰래 달아날 생각을 하였지요. 아무래도 이 마을에 계속 있다간 과부들에게 아주 뼛속까지 잡아먹힐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조용히 짐을 싼 고영감은 불이 나게 마을 바깥으로 향했답니다. 아주 산을 내려갈 작정이었던 것이지요. 어휴, 여인네 방에 들어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만. 산길을 내려가는 고영감은 벌써부터 어깨춤이 절로 나왔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는데 산비탈 아래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란 고영감이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웬 젊은 여인이 팔에 피를 흘리며 기절한 것이었죠. 영감이 물을 떠와 목을 축이니 여인네가 눈을 번쩍 뜨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 조심하시오. 아주 집채만한 호랑이가 있소. 정신이 좀 드시오. 여긴 나 말고는 아무도 없소이다. 고영감이 다독거리니 처자는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켰지요. 이제 보니 여인은 산길에서 호환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아, 글쎄 못된 호랑이가 죄를 넘던 여인의 일행을 습격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여 모두가 호랑이에게 잡혀먹히고 여인만 팔을 다친 채로 간신히 빠져나왔다는 것이었죠. 요 앞에는 호랑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니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렇다면 빙 돌아서 갑시다. 고영감은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싫었지요. 대신 여인을 부축하여 호랑이가 나온다는 길목을 빙 둘러가기로 하였지요. 그렇게 둘이 길도 없는 수풀을 지날 때였지요. 그나저나 이 깊은 산속엔 어쩐 일이시오? 약초를 좀 찾을까 하여 들어왔었지요. 여인은 자기가 요 아랫마을 김생원댁 여식인 난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생원이 아파서 약초를 구하러 산에 들어왔다는 거였지요. 같이 약초를 구하던 사람들이 모조리 당해버렸지요. 안타깝게 되었소. 허나 여기 계속 있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것이 아버님 뜻은 아닐 것이오. 그렇지요. 은희님 말씀이 옳습니다. 고영감은 난이를 다독이며 산을 내려갔답니다. 헌데 난이라는 처녀는 무척이나 조신하고 또 사려 깊은 것이었죠. 아름답기도 어찌나 아름다운지 늙은 고영감의 마음이 또다시 불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주책이구나. 그렇게 여인들에게 시달리고도 또 마음이 타오르니. 그렇게 둘이 산길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앞에서 어흥 하는 포효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냄새를 맡은 호랑이가 기어이 뒤를 따라온 것이었죠. 난이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고영감은 난이를 버려둘 수 없었기에 하는 수 없이 호랑이를 막아섰지요. 이놈아, 나만 잡아먹고 난이 처자는 두고 가거라. 호랑이가 사람 말을 알아들을 턱이 없었지요. 그래도 고영감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호랑이에게 덤벼들었답니다. 호랑이도 이게 웬 떡이냐 싶었는지 단숨에 덤벼들었지요. 고영감은 그래도 그냥 잡아먹힐 수는 없으니 매섭게 팔다리를 휘둘렀답니다. 이놈 호랑이야, 내가 그냥 잡아먹힐 성싶으냐?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구 휘두른 고영감은 주먹 한 방에 호랑이가 맞고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벼락 맞은 고영감의 힘이 너무나도 엄청난 탓이었습니다. 고영감은 이때다 싶어서 눈을 질끈 감고 덤벼들었지요. 그래, 오늘 내가 너랑 아주 사생결단을 내야 쓰겄다. 그렇게 고영감에게 흠씬 얻어맞은 호랑이는 그대로 뻗어버리고 말았지요. 아주 피를 토하는 것이 숨이 끊어진 모양새였습니다. 고영감은 졸지에 주먹 한 방으로 호랑이를 잡게 되었답니다. 나 참, 이게 무슨 일이다냐? 어쨌든 잘 되었다. 하여 고영감은 얼른 난이를 깨웠답니다. 난이는 눈을 뜨자마자 기겁을 했지만 고영감이 호랑이를 쓰러뜨렸다는 것을 듣고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지요. 호랑이 고기. 호랑이의 뼈와 고기를 고아 약탕을 만들면 아버님 병을 낫게 해드릴 수 있답니다. 그거 잘 되었군. 자, 어서 갑시다. 호랑이는 내가 짊어질 테니. 그렇게 고영감은 호랑이를 짊어진 채 산을 내려왔지요. 아랫마을은 당연히 난리가 났답니다. 웬 장사가 식인 호랑이를 잡아 끌고 왔으니까요. 마을에서 축하잔치를 벌이는 동안 난이는 호랑이 뼈를 고아 김생원에게 먹였지요. 귀한 호골로 만든 탕약 덕분에 김생원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참으로 잘 되었어. 그럼 난 이만 물러갈까 하오. 고영감은 이제 아랫마을을 떠날 심산이었죠. 아무렴 산골 과부촌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니 오래 있어서 좋을 게 없었답니다. 헌데 난이가 고영감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은희님, 저를 두고 어디를 가시려고요? 전한이는 이제 은희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난이는 자기를 구해주고 주먹 한 방에 호랑이를 쓰러뜨린 고영감에게 단단히 반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노인네가 뭐가 좋다고. 네? 은희님이 어디가 노인이시라는 거죠? 제 눈에는 중년 장부만이 보입니다. 놀란 고영감이 얼른 물가로 뛰어갔지요. 하여 물가에 얼굴을 비추니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호호백발의 영감은 어디 가고 아주 당당한 중년 대장부가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 참, 그놈의 벼락 덕분에 아주 회춘을 하였구나. 참으로 신통한 일이로다. 기뻐한 고영감은 아니 고시 대장부는 난이의 청을 수락하여 혼례를 올렸답니다. 김생원도 자기 병을 낫게 해준 고시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지요. 보름 후 고시와 난이는 경사로이 혼례를 올렸답니다. 부인, 이제부터 내가 그대의 서방이요. 네, 서방님. 서방님 같은 영웅을 지아비로 섬기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날 밤 고영감은 난이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지요. 마을 과부들을 죄다 상대하던 그 솜씨를 오직 난이에게 쏟아부으니 난이는 죽겠다며 자지러졌답니다. 아주 신방 구들장이 내려앉을 지경이었으니 고씨의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래도 난이는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것이었죠. 아니 이놈의 영감탱이가 도대체 어디로 달아난 것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구만. 근데 저 새서방 어딘가 고영감과 닮지 않았나? 닮긴 뭐가 닮아? 저렇게 잘생긴 대장부가 고영감하고 감히 비교가 되나? 한편 고영감을 뒤쫓아왔던 과부들은 닥쳤던 개가 되어 혼례식이나 구경하고 돌아갔답니다. 과부들 중 그 누구도
새 신랑이 바로 그 고영감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지요. 이후로 고 씨와 난이는 아들, 딸 여럿을 낳고 100년을 해로하였습니다. 난이는 남편인 고 씨를 오래도록 지아비로 섬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벼락 맞은 고영감의 이야기 잘 보셨습니까? 갑작스레 나타난 행운을 아낌없이 베푼 고영감의 배포가 결국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